근데 사실 대표님 뭐 이번 크리스마스 산타랠리 기간을 제외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2024년 전체가 산타랠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말 강하게 올랐고 3대 지수 수익률을 제가 봤더니 다 두 자릿수라고 네. 하더라고요. 정말 세계적으로만 보더라도 가장 강하게 올라가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다면 여기서 이렇게 증시를 탄력적으로 끌어올린 게 역시나 인공지능과 반도체 이렇게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작년에 이제 미국 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시장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이제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S&P 500 같은 경우 작년 한 해만 최고가가 이제 신고가가 이제 57번 경신이 되면서 연간 이제 상승률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23.3%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왔듯이 일단 연말에 조금 조정을 보였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연간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4년뿐만 아니라 2023년까지 감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누적 수익률이 53%를 기록을 할 만큼 1997년, 98년 이후에 가장 높은 그런 이제 주가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최고가를 47번 경신을 하면서 13% 정도의 상승률을 보였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기술도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를 보이면서 38번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9% 가까운 상승세를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국 시장이 좋았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는데 그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호황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큰 이제 경제 규모에도 불구하고 2% 중반에서 3%에 가까운 그런 이제 경제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3분기에 이제 3% 넘는 경제 성장률을 보였고요. 4분기에도 3%에 근접하는 그 내외의 경제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높은 경제 성장률이 시장에선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고요. 이와 더불어 인플레이션도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달 6.8%, 그러니까 PCE 인플레이션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6.8%를 정점으로 해서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는데요. 지금 6.8%에서 계속 내리면서 지난 11월에는 2.4%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올해 이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2.2%대 중반에서 지금 계속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만큼 물가도 최근에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높은 경제 성장률 그다음에 안정된 물가 골디락스라고 불릴 만큼 경제가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도 그거에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미국의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이제 끝나면서 당선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결정이 되면서 향후 경제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미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상당히 좀 부정적인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은 이제 마가라고 하는 이제 미국 우선주의가 이제 가장 계속 그 정책의 근간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내에 트럼프 행정부 출범한 이후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경제 성장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게 시장에서는 그만큼 기대감을 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금융주나 AI, 로봇, 비트코인 같은 그런 이제 섹터가 전반적으로 강한 그런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여기에 이제 AI가 가장 시장에선 주목을 받았었던 그런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에 오픈 AI가 챗 GPT 3.0을 공개한 이후에 AI에 대해서 상당히 열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AI에 대한 열광이 단순하게 열광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에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도 같이 이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AI에 대해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구글이나 오픈 AI, 뭐 MS, 뭐 알파 뿐만 아니라 뭐 메타까지 해서 뭐 대부분의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분기당 수십억 달러에서 뭐 100억 달러 이상의 지금 AI 인프라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AI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됐다. 특히 여기에 덧붙여서 AI의 대표 종목이라고 볼 이유는 뭐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올해 뭐 큰 폭의 주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지수가 이렇게 오를 수가 있었던 게 미국 경제가 워낙 탄탄한 성장을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으로 또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권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 기세가 그대로 또 이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고 또 역시나 올해의 키워드 AI였습니다. AI에 대해서 내년, 그러니까 한마디로 올해죠. 올해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표님, 엔비디아도 말씀해 주셨고 브로드컴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쪽 반도체 쪽은 굉장히 크게 오름세를 보였는데 그 안에서 제가 살펴봤더니 인텔만 좀 부진을 하더라고요. 1년 정도 살펴보니까 한 60% 정도 주가가 떨어졌는데 왜 유독 인텔만 이렇게 부진한 성적을 보였을까요? 네, 뭐 인텔 같은 경우는 한때는 뭐 글로벌 반도체의 제왕이다라고 불릴 만큼 뭐 절대적인 1위였던 그런 기업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지금 PC에 들어가는 CPU를 이제 만드는 회사고요. 인텔 같은 경우는 뭐 과거에는 메모리 반도체들 만들 만큼 어떻게 보면 반도체와 관련된 뭐 세계적인 그런 회사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인텔이 그런 이제 한때의 그런 이제 높은 기술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흐름을 좀 잘못 읽으면서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이제 상황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AI 시대에 발맞추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뭐 대표적으로 지금 뭐 엔비디아에 관련돼서 뭐 계속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지만 뭐 인텔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목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PC 시장 내에서 뭐 지금 프로세서가 CPU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텔뿐만 아니라 AMD가 많이 쫓아온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뭐 경쟁사가 많이 쫓아옴에도 불구하고 인텔 같은 경우 계속 1등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상당히 조직이 이제 보수화되고 조금 경직화됐다라는 그런 이제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기술에 대한 그런 이제 자부심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점이 조금 더디게 받아들이면서 AI 시대에 좀 밀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에 관련된 칩에 대한 그런 이제 시장 점유율도 지금 엔비디아, 그다음에 AMD에 이어서 3위로 내려앉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인텔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에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이제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내에 작년이었죠. 작년에도 주가가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조금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인텔 같은 경우는 지금 재개를 위한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상당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작년 12월 달에 지금 기존의 이제 CEO가 지금 사임을 했습니다. 그만큼 인텔의 실적이 쉽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뭐 지금 이런 이제 회복대가 더더욱 쉽지 않다라는 게 과거에 인텔 같은 경우 R&D에 상당 부분 투자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R&D 인력들이 상당 부분 이제 타 회사로 이직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R&D에 대한 기술력 그만큼 약화됐다라는 게 이런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회복이 좀 더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내외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구조를 좀 바꿔보기 위한 그런 이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지금 뭐 파운드리 관련된 파운드리가 한때는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런 파운드리를 분사를 하는 그런 방안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종합 반도체에서 팹 리스 회사로의 거듭나기 위한 그런 노력도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옛날에 그런 이제 인텔에 대한 그런 모습을 찾기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뭐 그 전까지는 주식 흐름도 좀 더 부진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이어져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